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재입니다. 구분상가 공실이 많은 거 가지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무지가 많아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구분상가 투자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분상가 유형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상가예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에 상가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죠?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말 그대로 단지 내 그냥 그 소규모 상권들을 형성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알뜰한 수익률을 내는 그런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기서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중 대출금리가 아주 싸져야 수익률이 높아져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통상 여러분들 상가를 사실 때는, 특히 구분상가는 그 집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셋 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낮아져야 된다.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게 있고, 그리해야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커져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남이나 이런 대로변들 가다 보시면 위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들어가 있고 밑에는 구분상가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그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죠. 기본적으로 준주거 이상의 상업지역들에 많이 이제 있는 형태고요. 이것도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상가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여기 들어오는 임차인들의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말 그대로 아파트 주거용지 주변에 필요한 상권들이 형성되는 거고, 이쪽은 그 외의 임차인도 들어와서 다른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구성이 좀 다양하다. 임대료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좀 더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분양 상가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어디만 있냐면 신도시에만 있습니다. 신도시나 이제 택지개발지구 쪽에 많이 있는 상가예요. 위례 신도시 가서 보시면 상가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하남, 교산 신도시, 저기 하남 미사도 가서 많이 있습니다. 판교에도 가도 있어요. 그쵸? 이런 상가를 사시는 분들의 유형은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내가 병원을 하거나 내가 사무실을 써야 돼서 내가 아예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 또 하나는 은퇴하신 분들, 예를 들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소규모 자본으로 그 임대 수익을 기대하셔서, 예를 들면 뭐 한 1억 2, 3억 가지고 레버리지 쓰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임대료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구조죠. 이것도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상가 매입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전용 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전용 면적은 여러분들 분양 면적, 계약 면적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계약 면적이 그 임대 면적은 아닙니다. 구분상가나 이런 것들은 이 분양 면적에 공용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뭐 이런 것들 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률을 산정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것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상가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엘리베이터 홀에서 가장 가까운 상가가 가장 비싸겠죠. 여기서 뱅 돌아가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가가 보이면 아무래도 뭐 임대가 잘 나가겠죠. 수익률도 높고, 상대적으로 이쪽 상가보다 이쪽 상가가 비쌀 겁니다. 임대료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은 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세 번째 보신 통구분 상가 건물은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쪽에 있는 구분 상가도 대지 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 의미가 있냐? 그게 다 재건축할 때쯤에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통구분상가도 통으로 매각할 때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치동에 가서 보시면 저 도곡시장 앞에 통구분상가가 있어요. 그건 재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대지 지분이 아주 높습니다. 예전에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압구정동 가시면 압구정 로데오에서 압구정역까지 쭉 가다 보시면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한 3층짜리 이런 구분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상가들은 등기부를 잘 띄워보시면 구분상가 대지 지분 나와 있어요. 그거는 재건축하면 돈이 좀 됩니다. 네, 그런 상가 투자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대지 지분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면적, 전체 대지 지분, 그 대지 면적의 내 지분이 이 정도 된다 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환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많으면 2, 3억 정도의
그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상가의 그 투자의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가 수월하다? 건물보다 훨씬 수월하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하나 딱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관리하실 게 없어요. 별도의 관리 사무실도 있고 거기는 내가 임대료만 잘 받으면 되죠. 세금만 잘 내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현건물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 이 부분은 뭐 이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구분상가들은 여러분들이 매입하신 금액이나 임대를 받고 있는 거에 맞춰서 그 수익률을 올려놓으셨어요. 대부분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분양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한 7%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매매가하고 대비해서 7% 정도 수익 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분상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률로 보면 1, 2%대예요. 심지어 좀 높아도 2,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럼 절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주차 시설이 편리하다. 음마상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음마상가 아주 대지주분이 높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가 예전 그 기계식이 아니고 자주식인데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가장 단점으로는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그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공실 리스크가 있어요. 상권도 움직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임대료도 떨어지지만 공실도 생길 염려도 큽니다. 뭐 리모델링 재건축 시 단독의사 결정이 어렵다. 뭐 이런 거는 뭐 그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대지 지분이 작아서 시세 차익이 어렵다. 그러나 이거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새로 분양하시는 이런 상가에는 대부분 이 대지 지분이 작아요. 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서 검축을 했거든요. 그리해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대지 지분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도시 이런 택지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 아프게 그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피해야 될 구분상가를 일단 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게 워낙 분양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도 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상가를 꼭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아예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주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편의점도 들어와야 되고 세탁소도 들어와야 되고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의 입지에 상가면 괜찮다. 그러나 수익률은 따져봐야 된다. 왜? 공실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택지개발 상가는 나중에 입주 다 끝나고 상권이 다 형성돼서 그때 사러 들어가도 상가는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위례 같은데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판교역 바로 앞에 그 오피스텔이죠? 그 아래 상가들 다 비어 있어요. 어떻게 채울 거냐? 안 채워집니다. 못 채워져요. 왜냐면 그쪽에 그 인구나 요만큼의 그 상권이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많은 상가가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 구분 상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는 개발하신 디벨로퍼들은 상가 분양을 해야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아까 테마 상가 있죠? 나홀로 이렇게 그 상가 건물 지어가지고 들어간 구분 상가들? 싸게 분양하시는 거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한 2, 3천만 원? 서울이 아니고요. 수도권 이쪽에 보면 2, 3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요 상가를.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이제 혹하셔가지고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 분양할 때는 여기 병원도 들어오고 편의점도 들어오고 뭐 부동산 들어오고 해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 상가는 가급적 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상층부에 있는 상가. 뭐 예를 들면 1층부터 9층까지 전부 다 상가인데 뭐 한 4, 5, 6층 거기 구분 상가 한 칸을 사서 내가 여기 뭐 사업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면 여긴 임대료 내고요. 돈 되는 쪽, 시세 차익을 더 거둘 수 있는 쪽, 기간 손익으로 해서 내가
차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구분상가를 뭐 한 10억에 샀다. 그 10억을 구분상가를 사실 게 아니고요. 다른 걸 사시는 게 맞잖아요. 여기 임대료 내시고 10억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 송파구다. 10억을 보태서 압구정을 가서 계시면 요 임대료 낸 것만큼 집값이 더 올라요. 자, 그게 투자예요. 빌딩잇이 추천하는 구분상가. 구분상가를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 지가가 비싼 지역, 지하상가. 지상보다는 지하가 아무래도 싸죠. 그 싼 이유는 분양가도 싸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 기준 수익률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대지 지분은 면적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 2층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이다. 지하층도 30평, 지상층도 30평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차이는 있겠지만 매매가도 지하가 좀 더 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상받을 땐 똑같아요. 왜? 대지 지분이 똑같거든요. 지하나 지상이나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특이한 건물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지으셨어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지하죠. 지하만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쌀 때 이제 자녀분한테 증여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상층하고 지하층하고 연면적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게 100평이고 지하가 100평이잖아요. 그럼 대지 지분은 5대 5겠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 40년? 40년 된 건물이에요. 이때 당시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하층의 대지 지분 70%가 넘어요. 대지 지분이. 이 지상층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대치동에 있어요. 그런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몇십 년 뒤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예견하듯이 대지집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세금은 더 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토지에 대한 그 세금은 조금 더 내셨겠지만 지금은 그거에 몇십 배를 더 많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죠. 둘째,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상가. 재건축 단지겠죠. 그죠? 요것도 이제 재건축 단지별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그 정관을 만들거나 만들 때 일정 대지 지분 이상 5평이면 5평 해가지고 이 정도 되는 상가에는 입주권을 주는 조합 규정을 만들어 놓은 단지들이 있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입주권을 받는 그런 매력적인 상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든 임차사가 입주한 상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상가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나가면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아주 잘해놓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비가 좀 세이브되는 거죠. 이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치동입니다. 여러분 대치동에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에 지하입니다. 또 지하 상가예요. 대지 지분이 한 40평이 좀 넘어요. 평당 1억 잡으면 한 5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 지금 지하 상가 좋은 점 입주권이 나온다. 나중에 여기 재건축하면 여기 여기 탄천이죠. 이건 탄천이고 이게 한강인데 한강과 탄천을 뷰가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 아파트에 그 입주권을 준다. 몇 평짜리? 큰 거. 대지 지분이 40평이면 아파트 입주권 큰 거 가능합니다. 왜? 여기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40평, 50평 사셔도 대지 지분 해봐야 20평을 못 넘어가거든요. 보통 15평, 17평 이 정도니까. 그럼 이분이 짱인 거지. 그쵸? 그럼 대형평에 아무거나 받으실 수 있어요. 둘째, 그러고 나서도 상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 내 나중에 상가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상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하셔도 되죠. 자본력이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상가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점을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실패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